안녕하세요, 김한준 원장입니다. 공진단에 대해서 많이 검색해 보실 필요 없이 이 영상만 보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공진단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심근세포의 사멸을 방지하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중의 지질 농도를 유의하게 떨어뜨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혈압과 거지혈증이 중요한 것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뇌나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인데요. 이렇게 공진단이 실제로 혈중의 지질 농도를 낮추고 직접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심근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은 만성 대사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뇨에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공진단에 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진단은 하루 복용 권장량이 하루에 1개 공진단 1개에 포함된 꿀의 양은 한 2.34g 정도입니다. 약 반 큰술도 안 되는 정도의 양인데요. 꿀은 한 큰술이 보통 65kcal 정도가 되고 혈당 지수가 한 55 정도에 해당되는 저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매일 공진단을 복용한다고 해서 혈당 조절에 엄청 지장이 있기가 힘든 거죠. 사실 오히려 공진단은 여러 연구에서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사성 질환에 더 좋은 작용을 보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진단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 연구나 논문들을 분석해 봤을 때 실제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1편의 공진단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부작용과 독성에 관한 연구가 한 편씩 있었는데 특이점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처방이라는 거겠죠. 실제로 제가 작년에만 3,000여 개의 사양 공진단을 처방을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부작용이 생길 만한 상황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환자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사항들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을 처방받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되도록 오전 공복에 드시라는 겁니다. 사양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향만으로도 기절하거나 정신을 잃은 사람을 깨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드시거나 계속해서 밤 늦게 자기 전에 드시는 경우 각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에서 2개, 되도록이면 오전 오후까지만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복용하시면 설사나 소화불량,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진단이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고 해도 어쨌든 약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양, 하루에 5-6개씩 복용하게 되면 당연히 위장관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량 복용하시고 나서 오히려 설사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로감이 너무 심해지고 피부가 조금 누렇게 변하고 소화가 안 된다면 간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공진단은 간 기능 개선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두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 손상으로 인한 간 수치가 전체적으로 공진단 복용 후에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량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진단에 들어가는 약재 성분은 알려드릴 텐데요. 총 4가지가 들어갑니다. 당귀, 사양, 탄수유, 녹용이죠. 이 약재들이 여러 가지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들과 그로 인한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미노산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는 발린, 트레오닌, 류신의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는 아르기닌 함량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라닌, 그리고 글루타민산, 프롤린 순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습니다. 아르기닌과 프롤린은 항산화 작용과 항노화 작용이 있죠. 그리고 글루타민산과 페닐알라닌은 뇌와 신경세포의 전달을 이롭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닌과 류신은 면역기능 향상과 피로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는 유리아미노산 유도체의 함량을 말씀을 드리면 아미노 이소뷰르리산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포스포세린 그리고 타우린 순으로 높았습니다. 무기질은 총 13가지의 무기질이 검출되었으며
칼슘과 칼륨의 함량이 가장 좀 높았어요. 전체의 약 9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상 칼륨과 칼슘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트륨, 마그네슘 정도가 의의가 있을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칼슘은 골격을 형성하게 하고 유지하게 해주고, 칼륨은 수분과 전해질의 평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관여하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철이나 망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철과 망간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데요. 사실 굉장히 체내에 소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공진단에 함유된 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철과 망간이 육류나 어패류와 같은 식품들에 들어있는 양보다 공진단에 들어있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공진단의 폴리페놀 함량이 에탄올 추출물에서 많은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항산화 작용과 미생물을 없애는 작용이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이렇게 산화 방지와 더불어서 가장 뛰어난 공진단의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SOD 유사 활성 측정 시에도 공진단이 특별히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물 추출물이나 에탄올 추출물에서 농도에 비례해서 이런 효과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진단을 계속 먹을수록 항노화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공진단은 항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공진단에는 아질산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암을 유발하고 그 자체로도 독성이 있는 물질인데요. 이 연구에서 공진단은 pH가 낮은 산성일 경우에 농도에 비례해서 이 아질산염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공진단이 효과가 있는 곳이 바로 피부 노화 쪽입니다. 실제로 티로시나제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피부 미용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가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티로시나제의 작용으로 피부 노화가 촉진이 되고 피부암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공진단의 이 티로시나제 저해 효과가 피부 미백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셈이죠. 사실 공진단 먹는 법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왜 그렇게 먹느냐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런 공진단의 항산화 물질이 높은 활성도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탄올을 용매로 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탄올은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에 공진단을 타서 먹으면 이런 공진단의 항산화 물질의 높은 활성도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공진단을 따뜻한 술과 함께 먹거나 소금물에 먹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진단을 이제 꾸준히 복용하실 때 매번 술과 함께 먹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공진단을 씹어서 녹여서 드시고 대신에 이제 따뜻한 물로 헹궈서 삼키시면 됩니다. 공진단을 씹어서 드시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따뜻한 물에 녹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공진단의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진단이 아까 4가지 약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약재는 사용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약재인 사양을 한번 볼게요. 사양공진단에서는 사양의 가격이 거의 70-80% 이상 차지하고 그 효과의 대부분도 사양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사양의 사용기한은 3년입니다. 당귀나 산수유, 녹용 역시 이제 사용기간이 동일하게 3년인데요. 사양은 그 효과가 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날아가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금박으로 한번 싸고 환지로 한번 더 싸서 습기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실링제를 붙여서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진단 청병까지 닫습니다. 그러니까 4중으로 밀봉해서 향을 보존하고 습기와 햇빛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밀봉을 해도 적어도 1년 안에는 드실 것을 권장드리고 되도록이면 만들자마자 연속해서 6개월 안에 복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양의 성분 중에서 향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관하실 때에도 최대한 온도나 햇빛이나 습도가 너무 습한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진단을 30일 내로 한 달 내로 드신다면 냉장 보관해 놓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공진단을 많이 사서 한 달치 이상 꾸준히 드실 예정이라면 냉동 보관을 해 놓으셨다가 드실 만큼 냉장 보관으로 이제 옮겨 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해 놓고 먹기 이제 하루 전에 저녁에 꺼내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드실 수 있게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오전에 먹기 편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진단의 부작용 그리고 유통기한
복용 방법 등등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